안녕하세요, 모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스웨이 제품의 타임 얼라이먼트 작업을 한다고 하죠. 네, 프로세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딜레이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거리 적용을 하는 방법 위주로 적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 그 딜레이 클락이라는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죠.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이 딜레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요약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전 세계의 어느 서적을 보아도 좋은 소리의 시작점은 모든 이런 모든 스피커의 소리가, 예를 들어 운전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스피커의 소리가 동시에 도달해야 좋은 소리의 시작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차량 환경에서는 스피커들의 위치도 차량마다 제각각이고요. 스피커의 거리도 제각각 다 다르죠. 자,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절대적으로 같은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전 세계의 어느 서적을 보아도 같은 위치에 트위터와 미드우퍼가 있다면 같은 신호를 주었을 때에 유닛이 클수록, 스피커의 사이즈가 클수록 반응이 느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반응이 느린 스피커는 그만큼씩 늦게 도달하겠죠, 듣는 위치에.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까이 있는 스피커를 그만큼 지연을 시켜서 뒤쪽으로 밀어서 같은 거리를 만들면 되겠죠. 자, 이것이 타임 얼라이먼트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네이버 백과사전에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소리는 1초에 344m를 간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약 온도가 20.6도일 때 1초에 344m를 간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을 때, 심지어는 공기의 밀도도 변화가 없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차량 환경에서는 거리도 제각각, 스피커 사이즈도 제각각, 그리고 어디에선가 부딪히는 장애 요인들이 또 여러 군데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거리 측정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환경에 의해. 그리고 거리 측정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거리 측정에서의 오류가 있을 때에 고역으로 갈수록 오류가 심해지겠죠.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제 블로그에 그 웨이브랭스와 그 주파수라는 것에 대해서 글을 좀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웨이브랭스라는 건 한 개의 그 주파수의 한 개의 파장인데, 예를 들어 한 개의 파장이 8cm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8cm에 4cm의 오류가 생긴다면 역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제 블로그에 위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어느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 그 위상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 소리가 감쇄되기도 하고 증폭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8cm의 웨이브랭스를 갖는 고역대의 주파수에서 거리 측정을 할 때 4cm의 오류가 생긴다면 역상이 되는 거죠. 180도. 역상이 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그 부분은 소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차량에서 답답한 소리 혹은 귀 따가운 소리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것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딜레이 적용은
거리 측정이 아닌 실제 도달하는 레퍼런스 신호를 넣어서 실제 도달하는 소리의 신호를 측정을 해서 적용하는 게 가장 완벽합니다. 시간 정렬을 할 수 있고, 또 시간 정렬 이후에 사이클 내에서 한 개의 파장 내에서 정확하게 위상을 맞추는 작업까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 측정을 하는 게 가장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시간 지연을 시킬 수 있는 요 딜레이 기능과, 그리고 크로스오버 섹션에 이 필터와 슬롭이 있죠. 이 슬롭이 있는 제품들은 아주 미세한 위상 정렬이 가능합니다. 단 오류가 없어야 되겠죠. 오류만 없다면 아주 정밀하고 아주 정밀한 위상 정렬이 가능합니다. 위상 정렬은 곧 소리의 품질을 결정짓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거리값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자, 거리값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 이곳에 보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DSP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적용하고자 하는 채널을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적용하고자 하는 채널을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인아웃 설정을 할 때 규칙을 정했죠. 트위터, 미드레인지, 미드우퍼, 센터, 서브, 이렇게 규칙을 정했죠. 자, 예를 들어 딜레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채널을 선택을 하시고, 자, 이곳에 보면은, 자, 이 마우스 보세요. MS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이걸 클릭하게 되면 센티미터로 바뀌죠. 또 클릭하면 밀리세컨으로 바뀌고요. 밀리세컨. 자, 밀리세컨은 시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시간 지연. 네. 시간 적용을 하는 것이고, 센티미터는 거리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거리 측정을 적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먼저 한 가지. 자, 그림으로 예를 들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딜레이의 적용 방법은 가장 먼 아이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를 만들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대략 예를 들어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 놨어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거는, 소리는 유닛이 클수록 반응이 느리고요. 모든 스피커의 소리가 듣는 위치에 동시에 도달해야 좋은 소리의 시작점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서브우퍼는 유닛도 가장 크고 가장 멀리 있네요. 예를 들어 서브우퍼는 3m 뒤에 있다고 보자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있는 스피커는 50cm, 조수석에 있는 스피커는 100cm, 120cm, 150cm,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거리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듣는 위치에 가장 느린 서브우퍼의 소리와 동시에 똑같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같은 거리를. 자, 그러면 자, 서브우퍼가 3m 뒤에 있어요. 그리고 이 스피커는 운전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스피커는 50c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러스 250cm를 해주게 되면 300cm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스피커는 100cm가 떨어져 있으니 플러스 200cm를 적용을 하게 되면 300cm가 되겠죠. 이 스피커는 120cm이니 플러스 180cm를 적용을 해주면 같은 300cm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아이는 150cm이니
플러스 150cm를 적용을 해주면 같은 300cm가 되겠죠. 간단하게 같은 거리를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적용을 해볼게요. 자, 서브가 가장 느린 아이니까 이 아이는 값을 적용을 하면 안 되겠죠. 움직이면 안 되겠죠. 네. 자, 아까 트위터가 50cm 떨어져 있다 그랬죠. 그러면 플러스 150cm를 해줘야 같은, 아이고 150cm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250cm가 되네요. 250cm. 네, 죄송합니다. 자, 250cm를 플러스 해주면 3m가 되겠죠. 그리고 조수석은 100cm가 떨어져 있으니 200cm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같은 3m가 되겠죠. 이곳에 보시면, 자, 이 아이는 120cm가 떨어져 있죠. 그럼 같은 거리 3m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180cm를 입력을 해주면 같은 3m가 되겠죠. 자, 이 아이는 같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150cm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같은 모든 거리가 운전석을 기준으로 3m가 되겠죠. 네, 50cm인 경우에는 250cm 플러스 3m를 만들면 됩니다. 간단하게. 거리 적용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네, 이해되셨죠? 모든 스피커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마저도 나는 헷갈린다 인 경우에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딜레이 클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딜레이 클락은 뭐냐, 실제 거리값을 여기에 입력을 해주면, 보정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해서 스스로 입력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아까하고 동일한 값을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서브우퍼 값을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300cm. 아까 서브우퍼가 3m 뒤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운전석은 50cm, 조수석은 100cm. 자, cm 단위로 입력하는 겁니다. 운전석 뒷자리는 120cm, 여기는 자, 150cm.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딜레이 클락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2웨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3웨이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자, 이것이 트위터, 이것이 자, 미드 우퍼라고 보자고요. 네. 그리고 이 값들은 예를 들어 같은 거리를 만든다라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아까 50cm니까 250, 2번은 100cm니까 200, 3번은 120cm니까 180, 4번은 150cm니까 150. 자, 그러면 모두 같은 거리값의 3m가 되는 거죠. 300cm가. 네. 서브우퍼는 가장 느린 아이니까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죠. 네. 이렇게 딜레이 클락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아주 편하게 쉽게 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5번, 6번은 제가 값을 안 집어넣었어요. 네, 5, 6, 7번 값을 안 집어넣었기 때문에 서브우퍼와 같은 값이 적용이 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거리 측정을 해서 적용하는 방법,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시간 측정을 하는 방법이 되겠죠. 네. 근데 이것은 거리 측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그런데 단점은 이제 측정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네. 측정 장비가. 자, 그럼 측정 장비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는 그 시간 측정을 해서 네,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뭐 이것도 좀 이해하기 쉽게 모든 채널 8개의 스피커를 그려놓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림 그리는 실력이 없어서 네, 5개밖에 못 그렸습니다. 네. 자, 적용하는 방법, 각 스피커들마다 적용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개수가 많아져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까 거리값에 적용하는 것은 가장 느린 서브우퍼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를 만들면 된다 그랬죠. 네. 네, 이 미리세컨드 단위 적용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가장 느린 아이와 같은 시간을 지연을 시켜서 같은 시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단위를 미리세컨으로 바꿔줘야 될 거고요. 네. 밀리세컨으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그림의 예시를 보면 자, 가장 느린 아이를 기준으로 지연을 시키는 건다 그랬죠. 가장 느린 아이를 기준으로 지연을 시켜서 같은 거리를 만드는 거죠. 네. 여기에서는 이제 시간을 지연을 시켜서 같은 시간을 만드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도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3ms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자, 3ms 서브우퍼가 가장 느리겠죠. 그러면 모든 스피커들을 다 3ms 만들면 됩니다. 자, 운전석을 기준으로 측정을 했을 때 자, 서브우퍼가 3ms이니 트위터 자, 1번 트위터, 2번 트위터, 3번 미드우퍼, 4번 미드우퍼 이렇게 가정을 하자고요. 또 자, 0.5ms이면 4ms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연을 시켜서. 자, 그러면 이곳은 3.5ms를 적용을 시켜주면 같은 4ms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3.5ms를 적용을 해주면 네, 플러스 3.5ms를 적용해주면 같은 4ms이 되겠죠. 그리고 자, 이곳은 1ms이니 플러스 2.0ms를 입력을 하게 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3.0이 되겠네요. 네. 오늘 실수 많이 합니다. 네. 3.0ms를 지연을 시켜주게 되면 동일한 4ms이 되겠죠. 그리고 자, 이제 이곳은 1.5ms이니 2.5ms를 적용을 해주게 되면 같은 4ms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곳은 2ms이니 플러스 2.0ms를 적용을 해주게 되면 같은 3에다가 되겠죠. 네, 그러면 다 4ms이 된 겁니다. 3.5 플러스 0.5 4ms이죠. 1 플러스 3.0이면 4.0ms이 되죠. 1.5 플러스 2.5ms이면 4ms이 되죠. 2.0 플러스 2ms를 적용했으니까 4ms 같은 시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시간 정렬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무스웨이 제품을 가지고 네, 딜레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분명한 거는 여기까지는 시간 정렬인 겁니다. 네, 시간 정렬인 거예요. 흔히들 말하는 위상 정렬은 이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네, 위상 정렬은 이제 한 사이클, 한 개의 파장에서 위상의 각도, 놓여진 각도를 찾아서 네, 일치시켜주는 그 작업이 네, 위상을 정렬한다라는 작업이고요. 이거는 시간 정렬인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거리 측정을 해서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시간 측정을 해서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 제품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리 측정, 실제 거리값을 집어넣어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네, 딜레이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